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그래서 시험 범위인 페이지 188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우리의 범위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요. 첫 번째 배웠던 주제인 1차 세계대전,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그다음에 중국, 아프리카에서 대동아 네 번째 대공황 민족운동, 대동아 다섯 번째 대공황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 크게 보면 주제로 배웠고요. 눈부신다. 이 다섯 가지 주제로 배웠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조금만 더 크게 세분화시키면 일단 1차 세계대전에서는요. 첫 번째 전개, 전의 배경, 전개, 결과. 그다음 러시아 혁명은요. 3월과 11월 혁명과 그 다음에 소련 수립. 중국은요. 1차, 2차 국공 합작. 큰 틀이야, 큰 틀. 그다음 민족운동에서는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공황은요. 원인과 전개, 대처 방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 대처 방안을 또 굳이 나누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나눠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이 크게 나누면 이거야. 이 정도 구조화도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 구조화는 최소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세분하게 이야기가 내려가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연표로 시간 순서대로 쭉 주제 상관없이 쭉 하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제일 처음 배운 내용. 내용은 우리가 사라예보 사건이 나왔지만 시간 순으로 보시면 1840년 아편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시간 순으로 쭉 가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 배경과 우리가 배우는 목적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즉 이 핵심 내용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 배경 설명을 하는 게 있었죠. 이 아편 전쟁 같이 그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것과 이제 핵심 내용들 우리가 배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편 전쟁 시험에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아편 전쟁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뒷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제 배경을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40년과 1856년 두 번의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중국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요. 1894년 그죠,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동네 넘버원이 점점 바뀌어가게 있는 거죠. 즉 중국은 점점 쇠퇴하고요. 일본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와중에 1898년에 그지 독일이 팽창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를 늘려나가고 싶었어요. 이때 타켓이 됐던 곳이 어디? 중국이었어요. 좌우저우만 즉 교주만을 이제 식민지화 시켰죠.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청도 그쪽 산둥만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쪽에 독일의 식민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가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겨? 일본이 이기면서 이 동네 넘버원이 확실히 일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때 그리고 190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죠. 즉 러일 전쟁이 폐색이 짙어지면서 러시아에서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위를 일어났는데 그 시위를 어떻게 무력 진압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 이해되시 연결되고 계시죠? 1905년까지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고요. 1908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스니아를 병합하게 됩니다. 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를 병합하게 된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사건이 추후로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사라예보 사건으로 연결되지. 즉 슬라브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보스니아를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병합하니까 갈등이, 즉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즉 게르만과 슬라브의 살짝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1908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1년, 그 다음에 1912년, 이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11년에 신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해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순원이 들어와가지고 1912년 중화민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되죠. 중화민국을 건국하게 되고요. 이 건국한 나라를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해?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 자리를 넘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일단 15년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신해 혁명이 일어났고요. 1912년에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1914년 6월 달에 무슨 일? 그지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1914년 6월에 일어났던 사라예보 사건 어디서 일어났어? 허허, 사라예보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일어났잖아요. 언제? 1914년 6월 28일. 누가 죽였어? 그죠? 세르비아의 청년이 죽였습니다. 왜? 그치? 이 사건이 영향이 됐잖아. 이 사건이 영향이 돼서 슬라브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은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를 죽인 사건을 우리는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1914년 6월에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고요. 그 바로 1914년 7월에 무슨 일? 그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암살을 했던 이 청년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 보스니아 사람이었지.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했지? 너가 거기에 세르비아도 거기에 반 오스트리아 그쪽에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선전포고를 했고요. 이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편을 들죠. 오스트리아, 난 너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너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야 라고 했고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다음 러시아도 세르비아가 공격당하니까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판이 커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지? 1918년 11월 달까지 지속이 됩니다. 1918년 11월 달까지 지속이 되고요. 그 사이에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1915년은 여러 일이 발생하죠. 전쟁이 터지고요.
영국이 독일을 봉쇄하기 위해서 해상 봉쇄를 시도합니다. 즉 배가 들어가는 걸 막아. 근데 이거를 독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 그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 즉 유보트를 이용한 잠수함을 이용한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이용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펴서 물 위에 떠다니는 것 누구도 살려 보내지 않았죠. 적군이건 중립군이건.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터져? 미국의 루시타니오 아니 영국의 루시타니오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1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죠. 그러다가 미국의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니까 미국 참전해 안 해? 참전하지 않아요. 이때는 참는다고요. 참아. 루시타니오 사건에서 참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전에 1914년에 11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전쟁이 났지? 전쟁이 났는데 이제 일본이 영국과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해. 근데 가까이에 있는 어디를 때려? 그지? 이 자오저우만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군대를 밀어놓고요. 그쪽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1914년 11월에 점령을 하고 1915년에 21기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21기조 요구가 내용이 뭐야? 철도 부설권. 그죠. 철도 부설권도 있었고요. 좀 핵심만 얘기하면 독일이 가졌던 그 좌우저우만에 대한 권리를 모두 다 나에게 넘기고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결정을 할 때 일본인 고문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철도 부설권, 광산 부설권 나에게 넘기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일본의 무기를 어느 정도 사가라 라는 내용이었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나라를 팔아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중국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받아들였던 인물이 누구야? 그치, 위안스카이야. 위안스카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911년 신해혁명 당시에 순원이 이끌던 이제 혁명 당시에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청나라 황제가 군대 세력을 가진 위안스카이를 불러들입니다. 위안스카이한테 말을 해요. 너가 가서 저거 좀 정리 좀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위안스카이가 각을 보니까 좀 내가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황제한테 내가 좀 자리를 좀 주라 라고 하면서 총리 대신 자리를 받습니다. 꽤 높은 자리입니다. 총리 대신 자리를 받고요. 신해혁명을 이제 정리를 하러 갔는데 딱 각을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때 순원이 위안스카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위안스카이, 너 청나라 황제를 끝내고 와라.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이 만들어진 중화민국이란 나라의 대총통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안스카이는 고민이 되지. 황제 라인에 서느냐, 황제 라인에 서서 2인자가 되느냐, 새로운 나라의 넘버원이 되느냐. 그래서 뭐를 선택했냐 하면 새로운 나라의 넘버원이 되는 걸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를 무너뜨리고요. 이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로 바꾸려다가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결국은 죽었지만 이 1915년 21기조 요구를 승인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야. 위안스카이는 왜 이걸 받아줬어? 그렇지. 이미 지금 일본군이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받아들여지게 되는 21기조 요구를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1915년 루시타니오 사건과 21기조 요구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일단 이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치어만 전보 사건이라고 독일이 멕시코에게 정보를 보내. 쉽게 생각하면 문자. 우리 카톡 보냈다 칩시다. 카톡 보냈어. 근데 이걸 걸렸어. 누구한테? 미국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지? 멕시코, 너 미국 쳐라. 그럼 내가 너 옛날 잃어버렸던 땅, 그 땅 찾는 거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걸 미국한테 걸려요. 미국한테 걸립니다. 미국 이거 참아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미국의 참전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러시아에서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월과 11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3월 혁명이 원했던 건 뭐였지? 그렇지. 차를 타도하고 전쟁을 중지하다. 근데 3월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했는데 전쟁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망명 중이던 레닌을 독일이 쓱 보냅니다. 뭐 하라고? 레닌을 보내. 독일이
그지? 혁명 일으키라고. 혁명 일으켜서 뭐 하라고? 전쟁을 중지시켜라. 자, 봅시다. 러시아가 여기 있고요. 독일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영국과 프랑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뭐? 동부전선. 여기를 서부전선이라고 부릅니다. 11월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이 11월 혁명을 성공해서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 전쟁을 중지하는 거야. 즉 독일이 레닌을 보낸 이유가 뭐야? 혁명 일으켜서 뭐 하라고? 전쟁 중지하라고.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이 서부전선에 집중하면서 전세를 받고 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 치엄한 사건에 의해서 누가 이미 들어와 있어? 미국이 참전에 있었단 말이야. 즉 이미 전세는 지우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 딱 한마디로 하면 뭐야? 미국의 참전. 참호전이지. 참호전의 전쟁을 어떻게 만들었어? 장기화. 그 장기화되게 만들었지. 장기화.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누구도 쉽게 죽일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길어지고 물자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전쟁을 벌여지게 됐다. 그래서 신무기 개발에 열심히 나섰죠. 그러다 또 독가스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게 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17년에는 러시아의 3월 혁명과 11월 혁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참전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18년 11월에 종전되지. 전쟁이 끝나고 이제 1919년 1월 뭘 하죠? 파리 강화 회의를 합니다.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0세계 14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민족 그죠? 민족 자결주의, 비밀 외교 종식, 군비 축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조약이 체결되지? 그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4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독일의 영토 일부를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에게 일부 떼어준다. 두 번째, 독일의 해외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즉 연합국에게 넘겨준다. 이걸 받은 연합국이 이 나라들을 독립시켜주나? 독립시켜주지 않죠. 말 그대로 이 식민지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로 군사력을 제한하죠. 육군 병력은 10만 명, 해군 병력은 16,500명으로 제한하고요. 잠수함과 비행기를 금지시키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배상금을 받아갑니다. 즉 1,320억 마르크를 배상하라. 이게 어느 정도 년도? 그죠? 20년 정도 예산을 갚아 나가라.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 돈을 많이 갚으라고 하니까 돈을 찍어내고요. 돈을 찍어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 분노를 어디로 통하냐?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통하게 되죠. 그 사이를 파고든 히틀러가 있었죠. 우리 위대한 게르만 다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파고들고요. 결국 나치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2차 고사 때 이야기할 거고요. 어쨌든 이 베르사유 조약은 이 승전국의 이익과 독일에게는 징벌적인 조약이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징벌적이라는 건 벌을 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1919년 1월에 있었고요. 이때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이 요구했던 게 있지. 산둥반도 21개조 요구 철폐를 요구했잖아.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지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 1919년 5월 4일 날 오사 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즉 민족 자결주의와 21조 요구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사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순원이 이제 실패를 맛봤잖아. 이 지금 중국 나라 상태가 어때? 일본군 들어와 있지. 각자 지역마다 군대를 가지고 자기 지역을 통치하고 있지. 나라 꼴이 어때? 안 좋아. 그래서 순원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때 순원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야? 레닌. 레닌이 국공합작한 조건으로 도와주잖아. 조직 어떻게 구성하는 거 알려줄게. 어떻게 선동하는지 알려줄게. 무기도 좀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순원 입장에서는 레닌이 어떤 사람이야? 이미 혁명에
성공한 선배잖아. 그걸 보고 레닌이 도와주기로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도와주기로 해요. 그래서 1924년 무슨 일이 벌어져? 1차 국정합자 27년까지 1차 국공 합작이 일어납니다. 1차 국공 합작의 목적이 뭐였어? 군벌 타서 제국주의 그죠. 군벌과 제국주의 타도가 목적이 되죠. 이때 1925년에 순원이 죽어. 그 뒤를 이은 누구? 장제스가 나타나지. 장제스. 장제스가 공산당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없애자. 그렇지, 이건 아니다. 이 나라 말아먹겠다면서 공산당을 토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1차 국고과정 다음에 1차 국고 내전이 오고요. 그래서 1934년 대장정 마오쩌둥과 친구들이 대장정. 1934년 대장정을 떠납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0km를 넘는 거리를 10만 명이 떠나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인원은 6,000에서 8,000명 정도였다라는 거지. 이때 공산당의 리더,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 누구야? 마오쩌둥이 떠오르게 되죠. 1937년에 무슨 일이 발생? 중일전쟁. 그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2차 국공합자 중일전쟁. 공산당과 국민당이 네 나라냐 내 나라냐 네가 차지하냐 내가 차지하냐 이러고 싸우고 앉아 있었는데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누구께 될 것 같아. 지금 일본한테 넘어가게 생긴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라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일단 또다시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2차 국공합자 1946년까지 6년 2차 국공합자 대인응전 2차 국공합작을 벌이게 되고요. 이때 목적은 대일 항전 항전. 이때 대는 무슨 뜻이야? 큰 일본 아니 큰 일본 아니야. 일본의 대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본에 대한 저항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국공합작. 근데 일본은 45년에 패망하죠. 46년까지 한 이유가 뭐야? 남은 일본군이다. 악수해요. 같이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러고. 근데 뒤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내가 먼저 배신 뒤통수 때려야지 라고 하면서 2차 국공 내전으로 가고요. 2차 국공 내전의 결과 마오쩌둥과 친구들이 국민당이 이끄는 장제스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은 대만 대만으로 가고요. 공산당 공산당을 이끄는 마오쩌둥 본토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은 본토 중화 인민공화국을 인민공화국 여기는 본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1949년에 건국되는 나라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틀 선생님이 쓸 거 많아가지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래도 이 전체적인 틀 흐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1, 2, 3 같이 봤고요. 우리가 4번과 5번은 빼먹고 왔습니다. 일부러 빼고 왔어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족운동에서 1922년에 1922년에 이집트 스웨즈 운하의 문제를 그지 이집트가 독립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독일 영국으로부터. 모르면 일단 영국을 찍으세요. 나라를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럼 일단 영국을 찍으세요. 승률 50% 이상 보장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집트가 독립하고요. 1935년 인도 간디가 그죠 인도가 자치권을 얻어요. 동맹진 이제 인도에 자치권을 얻습니다. 즉 이집트는요 스웨즈 운하의 군대를 주둔하는 조건, 즉 너는 가도 돼 단 스웨즈 운하 두고 가. 그래서 이집트 독립하게 되고요. 1935년에는 이제 인도가 그 전에 간디라는 인물 비폭력 부부적 운동을 펼치고 간디 뒤로 1935년 인도가 자치권을 얻게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민족운동을 좀 더 살펴보시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일단 영국의 아프리카는 이집트, 영국의 아시아는 인도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의 아프리카는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별거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프랑스의 아시아는 어느 나라? 베트남. 베트남이 있었고요. 베트남에서 호 아저씨 누구? 호찌민. 호찌민이 이제 공산당에서 독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이때 나라는 사람 누구? 수카르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인물은 없고요. 누구만? 뭐만? 미국의 지배를 받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족운동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공황을 보겠습니다. 대공황은 1929년 요 사이로 들어오면 됩니다.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대공황은 중요하니까 이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대공황 시기가 언제?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돼? 그죠? 주가가 폭락하고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업과 은행이 파산되고 회사가 망해버렸네. 내가 갈 회사가 실업이 증가하고 돈이 없어. 일자리 잃었어. 소비가 감소하게 돼.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도 줄어들게 되죠. 이게 서로 악순환 이루어지면서 경제 규모가 점점 작아지게 되죠. 이유가 뭐야? 물론 이걸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원인은 우리는 과잉 생산으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처 방안. 미국의 대중 정책. 일단 대처 방안은 미국이 있고요. 미국은 뉴딜,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 뭐에 영향을 받았지? 수정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정 자본주의 뭐 하는 거야? 적극적인 정부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니 뉴딜 정책은 뭐를 펴? 연금 복지. 뭐 연금, 복지, 공공근로, 그 다음에 뭐 생계 지원, 기타 등등등등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경제는 식민지와 본국을 묶는 거야. 이 경계를 넘으려면 뭘 내야 돼? 그지? 관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즉, 내 식민지에는 나만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즉, 일본과 독일같이 식민지가 별로 없었던 지역들은 이런 블록 경제 역할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한번 여기 앞에서 주제별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1차 세계대전 배경 뭐야?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보스니아 합병에서부터 온 민족주의의 대결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사라예보 사건에 의해서 전쟁이 나게 되죠. 전쟁이 나게 되고 처음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삼국 동맹국, 삼국 협상국 다 전쟁에 들어오면서 밑에 식민지 주민들까지 전쟁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마지막으로 1918년 11월 종전이 되고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 이 파리 강화회의는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 모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돼버렸어? 승전국의 이익과 독일에게는 징벌적, 즉 벌을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에서는 일단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고요. 1917년 3월에 차르타도와 전쟁을 중지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 일어났고요. 성공은 했지만 전쟁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닌이 와서 11월 혁명을 일으키고 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레닌이 소련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레닌이라는 인물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이 했던 일이 몇 개 있죠. 일단 첫 번째 토지, 몰수. 두 번째 산업의 이거는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면 당연히 할 거죠. 왜냐? 생산 시설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즉 지주와 자본가로부터 땅과 산업을 뺏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공산주의 이게 잘 안 됐지. 그러다 보니 이제 신경제 정책을 펴니다. NEP라고 불리는 신경제 정책을 펴죠. 즉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를 그걸 조금 도입을 하게 되죠. 현물세를 내면 나머지는 네 거.
그다음에 시장을 인정한다. 이런 것들을 있었고요. 네 번째 코민텔은 결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소련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뒤를 이은 스탈린이 있었죠. 스탈린 먼저 수청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요. 다음 두 번째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요. 플러스 알파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라 그랬어? 황제이주. 고려인 우리의 고려인을 만들어낸 인물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앞에는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이었고요. 1차 국공학작과 2차 국공학작이 있었고요. 5.4 운동에 일어난 배경은 뭐였어? 그죠? 21개조 요구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5.4 운동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가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이 있었고요. 1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군벌 제국주의 이제 군벌과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거. 2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중일전쟁 대일 항쟁이었습니다. 1차 국공합작 뒤에는 1차 국공 내전이 오고요. 2차 국공합작 뒤에는 2차 국공 내전이 온다라는 거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민족운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누고 영국과 프랑스로 나누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영국의 아시아, 인도, 영국의 아프리카, 이집트, 프랑스의 아시아, 베트남, 프랑스의 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여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는 그때 독립에 실패했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음바페라든지 앙리라든지 이런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대공황의 원인은 과잉 생산을 볼 수 있고요. 주가가 폭락하고요. 기업이 은행이 파산하고요. 실업이 늘어나고요. 소비가 감소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대처는 미국과 영국이 달랐다. 미국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뉴딜 정책을 펼쳤고요. 이 뉴딜 정책에 의해서 연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수요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됐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라는 걸 통해서 내 시민재는 내 물건만 팔 수 있어. 외국의 물건은 들어올 수 없어. 관세를 심하게 매겨라 라고 하는 식으로 무기를 헤쳐나갔습니다. 혹시 질문?